자, 8번 볼게요. 다음은 2, 3주기 원자 A, B, C에 대한 자료이다. 자료 보면 첫 번째, 양성자 수의 B는 A 대 B equal 4대 1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족에 속하는 원자는 2개이다. 나왔죠. 자, 마지막으로 C,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가 존재하며, S오비탈의 전자수 분의 P오비탈의 전자수가 1이다. 얘는 우리 좀 바꿔주면 뭐예요? 그냥 P오비탈의 전자수 equal S오비탈의 전자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 A, B, C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 3주기 원자 중 하나로 했으니까 우리 2, 3주기 원자가 뭐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수소, 헬륨은 1주기고 그 다음부터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이렇게 있겠네요. 자, 이때 첫 번째 양성자 수의 B는 A 대 B가 4대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양성자 수는 결국 뭐랑 같아요? 원자 번호랑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원자 번호 수의 B가 4대 1이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네. 그럼 우리 각각의 원자 번호 수 다 써주면 어때요? 리튬은 3번, 그 다음 4번,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되겠고 원자 번호 수의 B가 A 대 B가 4대 1이니까 A는 뭐가 돼야겠다? 원자 번호가 4의 배수가 돼야겠다. 얘기를 할 수 있죠. 4의 배수 되는 거 여기 산소 있고요. 그 다음 마그네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황 이렇게 4가지가 있네. 근데 만약에 A가 산소가 되면은 B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 돼야 돼? A의 원자 번호가 8번이니까 B의 원자 번호는 2번이 돼야겠는데 2번은 뭐다? 헬륨이다. 따라서 A가 원자 번호가 8번이 될 순 없겠네. 그럼 A는 마그네슘 아닌 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A로 가능한 거 여기다 써놓을게요. 마그네슘 또는 황이 돼야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같은 족에 속하는 원자는 2개. 이거는 살짝 보류하고 C를 또 볼게요. C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일단 홀전자 존재해야 되고 P오비탈의 전자수 equal S오비탈의 전자수가 돼야 된다. 그럼 C는 2주기 아닌 3주기 원소 중 하나니까 뭐가 돼야겠다. C는 일단 1s오비탈은 가득 차 있어야겠죠. 2주기 원소가 돼야 되니까. 그럼 2주기에 2s오비탈도 가득 차야 P오비탈을 가질 거고 P오비탈을 몇 개 가질 수가 있겠다. 하나, 둘, 셋, 4개. P오비탈의 전자를 4개 가질 수가 있겠다. 얘기할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또는 P오비탈의 전자수 equal S오비탈의 전자수니까 이렇게 4개를 가지던지 또는 6개 가질 수도 있겠죠. 어떻게? 1s 가득 차 있고 2s도 가득 차고 2p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돼요? 2p의 P오비탈의 전자수는 일단 6개가 되죠. 그러면은 S오비탈도 6개가 되게 해서 3s오비탈까지 2개를 채우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뭐라 그랬어요? C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가 존재를 해야 되니까 밑에 1s, 2s, 2p, 3s까지 가득 차 있으면 홀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 가능한 거? 자, 2p에 4개까지 차 있는 게 되겠고 2p에 4개까지 차 있으면 최각전자 몇 개? 하나, 둘, 셋, 넷, 5, 6개. 즉 16족 원소 중에서 2주기니까 C는 뭐가 될 수 있겠다. C는 무조건 산소가 돼야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C가 가능한 거 산소 이렇게 돼야겠고 이제 B만 초이스를 하면 돼. B는 어차피 근데 원자 번호가 A의 4분의 1이 돼야 되니까 A가 마그네슘이면 B는 자동적으로 원자 번호 3번인 리튬이 돼야겠죠. 또 A가 황이면 자동적으로 A는 원자 번호 4분의 1인 원자 번호 4번 베릴륨이 돼야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A, B, C가 이 둘 중 뭐인지만 초이스를 하면 되죠. 둘 중 뭐가 되겠어요? 우린 그걸 두 번째 조건으로 얘기하겠다. 같은 족에 속하는 원자는 2개이다 했어요. 첫 번째 마그네슘, 리튬, 산소 이렇게 되면은 마그네슘 2족, 리튬 1족, 산소 16족. 같은 족인 거 하나도 없죠. 얘는 안 되겠다. 근데 A, 황, 베릴륨, 산소가 되면 황은 16족, 베릴륨 몇 족이죠? 2족, 산소 16족. 산소하고 황이 족이 같아져서 같은 족에 속하는 원자 2개 맞게 되네. 자, A, B, C는 각각 황, 베릴륨, 산소 이렇게 되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보기 봅시다. 기억. 2주기 원자는 2개이다. 2주기 베릴륨하고 산소 이렇게 되겠죠. 기억? 맞습니다. 니은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원자는 B이다. 자, 원자 반지름은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껍질 수가 많을수록 크고 껍질 수가 같을 때는 뭘로 비교한다?
원자 핵의 전하량이 커질수록, 즉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그럼 황은 일단 껍질수가 3개로 많으니까 얘는 무조건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크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베릴륨하고 산소를 비교하는데 산소의 원자 번호가 더 크죠. 즉 원자 번호가 크다는 거는 같은 껍질 안에서 원자 핵의 전하량이 더 크다는 거고, 원자 핵의 전하량이 크니까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지겠죠.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니까 원자 반지름도 작아지겠다. 자, 니은의 가장 작은 원자는 C가 되겠네요. 니은 틀렸습니다. 좀 복잡하게 돌려서 얘기했지만 얘가 오히려 더 맞는 얘기인 거죠. 자, 디귿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원자는 C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전기 음성도는 우리 주기율표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 오른쪽 위에 있는 녀석, 우리 산소가 제일 오른쪽 위에 있죠. 따라서 디귿 C 맞는 얘기가 되겠네. 자, 그래서 8번에 기억 디귿 맞고, 그럼 정답 몇 번? 네, 3번 나오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9번 또 볼게요. 자, 표는 글라이신을 수용액 가와 나에 각각 녹였을 때, 자, 글라이신의 형태를 구조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를 보시면 용액 가는 산성이니까 H+가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글라이신의 구조식이 어떻게 됐다? 탄소를 기준으로 한쪽 가로 붙이기, 한쪽은 아미노기가 있네. 그쵸? 아민기 NH2가 있어야 되는데 NH3 플러스가 됐어. 플러스가 됐다는 건 뭐다? 이 산성에서 원래 글라이신이 어떤 녀석이 돼야 되는데 COOH, 여기는 아미노계 NH2 있고 여기 H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녀석이 글라이신이 돼야 되는데 산성용액의 풍부한 H+를 질소가 받아들여서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됐다. NH3 플러스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나에는 염기성 용액인데 여기다 글라이신을 넣었더니 어떻게 됐더라? 염기성은 OH-가 많은데 어떻게 됐어? COH에서 하나를 빼줬네. H 하나를 빼준 거죠. H+를 빼줘서 OH-하고 만나게 했겠고, 만나서 뭐가 나왔겠다? H2O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물이 되었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다? 글라이신은 COO-가 나왔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글라이신은 결국 뭐다? 지금 아민기도 있고 카르복시기도 있으니까 얘는 뭐다?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보기 봅시다. 기억. 글라이신은 DNA를 구성하는 물질이다. DNA를 구성하는 거 우리 핵산이라고 하고, 핵산은 아미노산이랑 다르죠. 아미노산은 뭘 구성하는 물질? 단백질을 구성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써야겠죠. 기억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글라이신을 가에 녹일 때 글라이신은 루이스 염기로 작용한다. 루이스 염기 뭐예요? 전자쌍 주계 이렇게 얘기하죠. 전자쌍 주계니까 어때요? NH2 같은 경우는 N을 중심으로 이쪽은 C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H 하고 여기 뭐야? 전자쌍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H+가 가까이 오니까 뭐예요? 얘한테 이 전자쌍을 주고 화학적으로 우리 배위 결합이라고 그러죠. 수소와 결합을 했다. 즉 전자쌍을 줬죠. 전자쌍 주계 맞네. 니은 루이스 염기로 작용하는 거 맞게 되는 거죠. 자,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글라이신을 나에 녹일 때 글라이신은 브랜스테드 로우리산으로 작용한다. 브랜스테드 로우리산 뭐예요? 얘는 양성자 주계 이렇게 쓸 수 있죠. 즉 양성자를 주는 녀석이 브랜스테드 로우리산이 되는 건데 글라이신을 나에 녹일 때 어떻게 됐다? COOH 카르복시기에서 H+가 빠져나와서 OH-한테 양성자 H+를 줬죠. 양성자 주계? 맞네. 네, 디귿도 맞습니다. 이렇게 돼서 9번은 니은 디귿이 맞게 되니까 몇 번 되겠다? 4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 세 가지 산염기를 잘 기억하고 있으라 얘기죠. 물론 우리 아미노산인 걸 알아야 글라이신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물질이다. 얘도 중요하지만 얘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세 가지 산염기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아레니우스 산염기,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 루이스 산염기. 아레니우스 산염기는 물에 녹아서 H+를 내놓느냐, OH-를 내놓느냐.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는 전자쌍 주계냐, 전자쌍 받계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이스 산염기는 제가 반대로 얘기했나? 다시.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는 양성자 주계, 양성자 받계. 그리고 루이스 산염기는 전자쌍 주계, 전자쌍 받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네, 혹시라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른 강의 좀 참고하시고요. 제가 개념 정리 해드린 거 보셔도 되고, 이제 다른 거 훌륭하신 강사님들 많으니까 인터넷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0번 볼게요. 다음은 M2CO3와
HCl 여기서 M은 뭐 특정 원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금속 M을 얘기한다 써있죠. 자, 이때 M의 원자량을 구하는 실험이래요. 화학 반응식 보니까 M2CO3하고 두 개의 HCl 염산이 만나서 이 MCl이 두 개의 MCl이 나오고 H2O 물 분자 하나, CO2 가스 이산화탄소 기체 한 분자 이렇게 발생을 하네. 실험 과정 봅시다. 가 보시면 25도씨 1기압에서 Y자간 한쪽에는 M2CO3 고체를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염산을 충분히 넣는다. 즉 많이 넣었다는 거죠. 염산은 부족하지 않게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나를 보시면 이번엔 Y자간을 기울여서 둘이 섞어준 거네. M2CO3하고 HCl을 섞었다. 이때 M2CO3가 모두 반응한 후 주사기의 눈금 변화를 측정했다 했어요. 주사기의 눈금 변화는 뭐예요? 주사기가 피스톤이 뒤로 밀려나면 뭐가? 기체가 발생을 해서 얘를 밀어놔야겠죠? 즉 피스톤에 모이는 건 결국 뭐다? CO2,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겠죠. 즉 이 눈금 변화는 CO2 부피를 측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즉 발생한 기체의 부피를 측정한 거고 우리 25도씨 1기압 온도와 압력이 정해진 걸로 봐서는 우리 25도씨 1기압이면은 기체 1몰의 부피 알고 있죠? 뭐 22.4L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즉 얘하고 CO2의 부피를 비교하면 CO2가 몇 몰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다. 그럼 CO2의 몰수 발생하면 뭐도 알 수 있어요. 지금 M2CO3가 몇 그램? 1g 반응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CO2에 발생한 기체 분자 몰수하고 그리고 M2CO3의 몰수는 서로 1대1로 같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1g이 몇 몰인지 M2CO3의 몰수를 알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럼 M2CO3의 몰수를 알게 되면 반대로 추측하면 M2CO3의 분자량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쵸? 몰수 알면 1g의 몰수가 몇 몰인 줄 알면 반대로 하면 1몰의 질량을 알 수 있는 거잖아. 1몰의 질량하면 M2CO3의 분자량을 알게 되는 거고 그쵸? 분자량을 알았으면 우리 CO3, C하고 O의 원자량 또는 CO3의 분자량만 알면 어떻게 할 수 있겠다? M의 원자량을 구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과정을 따라가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이 실험으로부터 M의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용해야 할 자료 찾는 거네. 그쵸? 뭐가 필요한가 물어보는 거죠. 자, 일단 필요한 거 뭐예요? 아까 CO2의 부피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럼 부피가 몇 몰인지 바꿔야 되니까 디귿 25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를 알면 되겠죠. 그럼 걔를 통해서 우리 뭘 측측한다 그랬어? M2CO3의 몰수를 추측하고 M2CO3의 분자량을 우리가 반대로 얘기할 수 있다. 왜? 1g의 몰수를 알게 된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1몰의 그람수를 알게 되는 거고 1몰의 그람수 알면 M2CO3의 분자량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분자량을 알 때 M의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다? 탄소와 산소의 원자량을 알아야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M2CO3의 원자량을 X라고 한다면 X에서 뭐만 빼면 돼? 탄소의 원자량 그리고 산소의 원자량 곱하기 3 한 다음에 그럼 얘가 M2의 분자량이 되겠죠. M2의 분자량이니까 2로 나눠주면 M의 원자량 나오겠다. 그러니까 니은, 디귿만 알면 M의 원자량 구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게 몇 번이었죠? 네, 10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1번 또 볼게요. 그림 가는 2주기 원소의 원자 번호에 따른 핵전하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2주기 원소 A부터 E의 바닥 상태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 수에 따른 Z와 Z 스타의 차, Z-Z 스타를 나타낸 것이다. 즉 원자 그냥 핵전하 마이너스 유효 핵전하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되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가부터 살펴보면 어때요? 지금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Z가 지금 그냥 핵전하니까 위에 있는 게 Z고 아래에 있는 게 Z 스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유효 핵전하가 더 원래 핵전하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왜? 전자쌍 간의 반발로 인해서.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둘의 차가 어때요? Z-Z 스타가 서로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경향을 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나를 보시면 홀전자 수에 따른 Z-Z 바깥이 나와 있는데 먼저 우리 홀전자 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홀전자 수가 하나려면 2주기 원소니까 1s는 무조건 가득 차 있겠고 그죠? 홀전자 수가 하나일 경우 2s 오비탈에 홀전자가 하나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2s 오비탈에 홀전자 하나 있으면 이렇게 찍혀 있어야 되고 원자 번호 3번 얘는 뭐예요? 그럼 원자 번호 3번이면 리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홀전자 또 하나 있는 경우 1s 오비탈은 무조건 가득 그리고 2s 오비탈도 가득 차 있고 2p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원자 번호 5번이고, 원자 번호 5번 뭡니까? 2배 붕소가 되겠네.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전자가 또 하나 있을 경우의 수 뭐가 돼요? 여기다 쓸게요. 1s 오비탈 가득 차 있고, 2s 오비탈도 가득 차 있고, 2p 오비탈이 어떻게? 하나 해서 여기에 홀전자 하나 있다. 그럼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원자 번호 9번이 돼야겠네. 9번 뭐예요? 플로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즉 얘네 세 개가 뭐다? 홀전자 수가 하나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해봅시다. 홀전자 수가 두 개 있는 경우의 수는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일단 1s 오비탈은 무조건 가득. 그리고 2s 오비탈도 가득 차 있어야겠죠. 왜? 2s 오비탈이 홀전자가 2s 오비탈은 하나밖에 못 가지니까. 그럼 2p 오비탈이 어떻게 될 때?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차 있을 거나, 또는 1s 오비탈, 2s 오비탈 가득 차 있고, 2p 오비탈에서 홀전자가 두 개 나타나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 둘, 셋. 또 여기는 두 개로 가득 차 있으면 여기도 홀전자 두 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각각 될 수 있는 거 원자 번호 얘 6번 탄소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원자 번호 8번 산소가 홀전자가 두 개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홀전자 3개 있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겠다. 그쵸? 홀전자가 3개 있으려면은 1s 2개, 2s 2개 가득 차 있고, 2p 오비탈의 홀전자가 3개 있으면 되겠다. 그죠? 얘는 원자 번호 몇 번인가요? 7번 되네요. 질소겠네, 질소. 자, 그러면은 홀전자 하나 있을 경우, 두 개 있을 경우, 3개 있을 경우 다 나타냈으니까 2는 뭐가 되겠다? 여긴 질소. 그리고 홀전자 수 2개일 때는 D하고 C가 있는데, D가 지금 Z-Z바가 더 작죠? 우리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Z-Z 바값이 커지는 거 알고 있으니까 D는 원자 번호가 C보다 작다 얘기할 수 있겠네. D가 탄소, C가 산소가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홀전자 수가 하나 있는 애들이 문제인데, 홀전자 수 하나 있는 건 리튬 아니면 붕소 아니면은 플로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 그랬는데, 여긴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럼 뭐가 A고 뭐가 B인지를 우리가 찾아내야겠죠? 어떻게 찾겠다? 지금 보시면 A하고 B는 D보다도 작아. 그죠? 그 말은 뭐예요? Z-Z 바값이 D보다 작다니까 D보다 원자 번호가 작은 애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D보다 원자 번호가 작은 애들은 플로린은 아니겠고, 리튬 아니면 붕소일 텐데, A보다도 B가 더 원자 번호가 작아야 되니까 B가 뭐가 되겠다? 리튬, 그리고 A는 붕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A, B, C, D, E 우리 다 정했네. 자, 보기 볼게요. 기억. A는 플로린은 안 된다 그랬죠. 기억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제1 이온화 에너지는 E, 질소가 C 뭡니까? 산소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원자 번호 같은 주기에서, 그렇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핵전화량이 커지기 때문에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 번호가 큰 놈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소가 질소보다 원자 번호가 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어떤 경우, 이런 특이한 경우, 질소 같은 경우는 2p 오비탈에 각각의 이제 방위 오비탈 x, y, g 오비탈에 홀전자로 하나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갖는 반면에, 산소는 하나씩 차 있으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한 군데에만, 2p 오비탈 중에서 한 군데에만 전자가 2개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얘를 빼는 게 더 쉽겠더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외적으로 질소가 산소보다 제1 이온화 에너지 더 크다고 얘기를 했었고, 따라서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예외입니다. 그쵸? 따라서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바닥 상태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D, 탄소가 B, 뭐였나요? 리튬보다 2배이다 했어요. 리튬은 오비탈의 수 2개죠, 2개. 그리고 탄소는 몇 개예요, 지금? 오비탈의 수? 하나, 둘, 셋, 넷. 4개네. 2배? 맞죠? 따라서 디귿도 맞더라. 자, 그럼 11번에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정답 몇 번 되겠어요? 네, 5번 되겠죠.